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 밴쿠버에 살고 있는 김병삼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 이름은 폴 킴이고요. 네, 현재는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서리시의 서리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방사선사로 근무 중입니다. 네, 저는 현재 서리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방사선사로 근무 중이고요. 뭐 엑스레이나 뭐 CT, MRI, 그 진단 방사선 쪽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는 뭐 여기서 공부를 따로 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또 한국에서 직장 경력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경력 가지고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쪽 병원에서 취업했어요. 네. 하는 일은 거의 95%, 뭐 99%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 저도 뭐 해외 생활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외에서 생활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1년 정도 근무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직장 생활의 그 비애도 생각나고 또 내가 이 직업을 평생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회의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때 어학연수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대한 이렇게 꿈을 꾸게 됐죠. 직장 1년차 때부터. 그래서 이제 4년차 딱 마치고 2008년도에 제가 캐나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안정하고는 너무 안정만 찾다 보니까 정말 안정스럽더라고요. 도전 의식도 없고, 그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을 위한 리그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젊고, 저 나름대로, 인생을 펼칠 수가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눌려서 내가 길을 못 펴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대한, 욕이다.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한 2분 계셨어요.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여기 밴쿠버에 와서 만났고요. 그리고 근데 이 밴쿠버의, 그러니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하고 전혀 달라요. 다 공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트로 광역 밴쿠버에 있는 병원들은 다 하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취업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침 내가 알고 지인분들이 있는 하스피탈에 자리가 났었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 서리 병원의 아웃페션트 외래 병동에 그 볼런티어 잡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 볼런티어 하는 잡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라 이런 정보를 주셨죠. 그래서 그 볼런티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볼런티어가 저희가 방사선과 볼런티어였어요.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당시 여기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었고요. 영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병원에 취업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안 뽑아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볼런티어 하면서 거기 슈퍼바이저도 알았고 매니저도 알게 됐고 또 거기에 아는 선배님도 2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죠. 뭐 볼런티어는 사실 저희가 방사선과 근무 구역에도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볼런티어는 정말 앞에서 길 안내만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슈퍼바이저 보면 이렇게 아는 척도 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취업이랑 연결이 잘 됐죠. 저 영어를 정말 못해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영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대학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해서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한 8개월 정도. 거기서 정말 영어를 처음 배웠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영어구나 정도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대학 생활 하면서 토익 공부 계속 했고, 또 탭스 공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영어를 뭐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왔을 때 바로 어학원에 들어갔고요. 한 6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는 1년 정도 사립 컬리지를 다녔었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토플 공부 준비하면서 개인 튜터도 하고 또 영어 바이블 스터디도 다니고 또 외국 식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외국인들만 있는 식당에서 한 1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 어떻게든 최대한 영어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 클리닉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리닉은 영어가 조금 모자라도 왜냐하면 엑스레이 클리닉은 정말 엑스레이밖에 안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막 몇천 명이에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방사선과 직원만 한 150명 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뭐 수술방도 들어가야 되죠. 트라우마도 들어가야 되죠. 뭐 되게 막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방사선사가. 그래서 거기 뭐 중환자실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 사람들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1년 하고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는 호주를 생각했어요. 예, 호주는 제가 어학연수 때 뉴질랜드랑 가깝고 또 뉴질랜드랑 시스템이 되게 비슷해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로 가야겠다 하고 알아보니까 호주는 대학을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면 그때 당시 영주권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취업도 쉽게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겠구나. 대학을 편입을 해야 되니까 학비가 많이 드니까 제가 3년 이제 직장생활 총 4년 했는데 무조건 이제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IELTS 하죠. 거기는 IELTS 공부하면서 세이빙을 했죠. 예, 돈을 계속 세이빙을 했는데 2007년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때쯤 해가지고 호주 이민법이 또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니까 그쪽에서 새로 바뀐 법은 제가 패스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거라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도 좀 알아보고 결국 캐나다로 들어왔죠. 예, 그리고 저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이 그때는 이제 저희 방사선 하는 분들이 호주로 가는 게 되게 붐이었어요. 예,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호주 같이 준비했는데 그기가 좌절되면서 그런 분을 인터넷으로 한 세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고 한 분은 제 친구였고 그래서 그냥 총 저 포함해서 네 명이서 캐나다로 다 들어오게 됐죠. 준비는 이제 거기서 정보 수집을 했죠. 한국에서 그 유학원, 뭐 이주공사 거기서 상담도 받고 박람회도 다녔고요, 같이. 예.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인포메이션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또 이런 방사선과라는 어떤 되게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어떤 코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저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보를 다 믿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밴쿠버에 한국 분이 한 분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컨택을 했어요. 근데 뭐 연락이 자유롭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한국 분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는 준비할 거는 좀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또 되게 딴판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1년짜리 코스가 있었어요. 어학원에. 그런데 이제 그 코스는 6개월 다니면 또 6개월 워킹 퍼밋을 주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학원을 다니고 6개월 그때 한 8,600불 이제 800불 9,000불 조금 안 되긴 했어요. 6개월 학비에. 그리고 그 학교가 끝나고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그 프라이빗 컬리지를 다녔죠. 스프로시아 커뮤니티 컬리지인데 거기 원래 2년짜리를 끊었는데 그냥 1년만 들었거든요. 1년 디플로마 코스로 하스피탈리티 코스인데 그게 학비가 만 몇천 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만 몇천 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불 좀 넘게 학비로만 들어갔고요. 거기 이제 생활비며 뭐 오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킹 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어학원 끝나고부터
그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식당에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데 취업하기는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식당은 쉽게 취업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 정말 외국인들만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었고,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최소한 한 1년은 되게 익사이팅 했던 것 같아요. 꿈도 있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충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돈도 좀 있었고 별로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뭐 몇 배는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긴장,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지치고, 그리고 같이 왔던 친구들 3명 있었는데, 그 친구, 저랑 친한 친구 1명은 바로 한국 들어가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친구 2명은 또 다른 일 하고, 예. 아예 그 방사선 쪽을 하겠다는 걸 거의 하더라도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진로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막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저만 되게 외롭게 공부를 한다 하니까 더 힘들고,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신앙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해가지고, 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밴쿠버에 오자마자 그 이주공사에 갔었어요. 상담을 받아봤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민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냥, 이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사람들이 말이, 그러니까 그때는 올림픽도 전이고 그래가지고 어디 스폰서를 받으면 이민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던 식당도 되게 컸었거든요. 외국인 식당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스폰서를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갔더니 사장님 그래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이주 공사를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봤죠. 예. 그런데 거기서 했던 그 이주 공사의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주 공사를 가더라도 직원하고 상담할 때가 있고, 그 서티파이드 된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라이센스 갖고 있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법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사선으로 이민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되게 큰 이미지 공사를 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원이 상담을 해주는데, 어, 제가 이민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정보가 더 없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는 유학원보다도 이주공사, 당연히 이민에 대해서는 이주공사를 가야 되고, 이주공사를 가는데 3군데 이상,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3군데 이상 가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지,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해준다면 그거는 맞을 확률이 되게 크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저한테 좀그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한테 했어요. 예, 라이센스 있었고, 근데 그분 말이 다 맞았어요. 예,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데는 그분이 제일 쌌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게 폭리를 취하는 데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발품을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막 높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해서 싸게 부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그분은, 저 해줬던 분은 지금도 제가 주변에 막 고민하고 하면 다 그분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요즘에는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 줬는데 이미 그분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정직하게 잘 얘기해 주는데도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또 주변에 들어보면 뭐, 저보다 훨씬 비싸게 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무슨 이제, 한가, 저는 그때 뭐, 천 몇백 불 주고 했어요. 정부에 내는 돈까지 다 해가지고, 2,00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웃기죠? 지금은 엄청나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예, 그때도 제일 쌌어요, 그분이. 제일 쌌어요. 예. 근데 그분은 또 만약에 진행되다가 안 되면 리펀을 해주겠대요. 자기가 내가 준 정보가 다 맞는데 거짓말을 한 게 없고 그대로 넣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됐다. 그럼 리펀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다 썼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분은 그냥 되게 저기 원칙대로 했던 것 같아요. 원칙대로. 지금은 뭐 이민법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캐나다의 부족한 직업군에 한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주는 영주권인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뭐 결혼을 했다면 영주권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점수가 한 4점인가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4점인가 5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말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세 명이서 같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분들 말고, 그 전에 밴쿠버에 들어왔던 분들은 영주권을 다 갖고 오셨던 분들이에요. 예. 거기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여기 와서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영주권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 뭐 계획은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런 거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갔더니, 뭐, 처음 이주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뭐 식당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그 풀타임 아워를 채우면, 그 적응력 점수를 준대요. 캐나다에서. 이 적응력 점수가 5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제가 상담했던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1년을 다 해 가는데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술 이민으로 하세요.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알려준 거죠. 근데 왜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그런 방법 안 알려줬을까요?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모르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라이선스가 없던지. 예. 그 이주공사였는데 예. 거기도 처음에 이주공사였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주고 나중에 예, 갔더니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럼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받았어요. 영어 좀 당연히 필요하죠. 영어는 IELTS 한 6.5 받았던 것 같아요. 6.5인지 6.0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영어는? 영어는 솔직히 그렇게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2년이 넘게 여기 있었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호주를 가려고 호주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돈을 정말 세이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안 쓰고 한국에 차도 안 굴리고 양복도 안 사고 그래서 돈만 세이빙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이빙한 거 가지고 그리고 또 6개월 뒤에부터 일을 했거든요. 풀타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도 계속 했어야 되니까 튜터도 하고 그러니까 풀타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세이빙을 많이 시켜줬죠. 그러니까 많이 쓸 돈을 좀 적게 쓰게 됐죠. 왜냐하면 그래서 한 1년에 한 2만 불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예. 그렇게 아르바이트 했어도.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는 돈이 훨씬 많죠. 왜냐면 학교도 다녀야죠. 뭐, 뭐 생활비도 써야죠. 방값도 내야 되죠. 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취업할 때는 갖고 온 돈 다 썼어요. 그 의료보험까지 뭐지? 연금 국민연금까지 다 찾아서 썼어요. 네. 보험도 예약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얼마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아껴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값 한 500불 가까이 됐고, 뭐, 교통비 있었고, 뭐, 먹는 거 있었고, 또, 뭐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한 몇백 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근데 학원비는 다 빼고요. 예, 그거 다 빼고. 예. 지금은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모기지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집 관리비도 내야 되죠. 뭐 차값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3,000불 이상 쓰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예.
집이요. 예. 여기 뭐 다 사죠. 직장 생활하면. 예. 예.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열심히 한 저처럼 다 될 거예요.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그 공부하면서도 막 20시간 이상, 2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학생 비자도. 예, 그렇게 들었고요. 예, 워킹 홀리데이로 오면 뭐 일하는 거 제한 없으니까. 저도 많이 할 때는 뭐 투잡도 뛰고 그랬어요. 뭐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때도 있었고. 예, 많이 일할 때는. 올해는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일했던 데가 그냥 하키 보는 그 팝 같은 데서 일했고요. 윙스라고 하는데, 거기, 그리고 아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해봤고요. 또 다른 펍에서도 일해봤고요. 아니, 뭐, 인슈런스, 뭐 학생 인슈런스 대주는 그런 인슈런스 회사에서도 일해봤고요. 뭐 데일리로 뭐 캐비넷 나르는 일도 하루 해봤고 힘들더라고요. 피지컬리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인들이 하는 데서는 일 안 해봤죠. 근데 한 2달 반에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비자가 만료될 때 비자가 한 달 남았는데 방사선 시험 끝나고 취업할 때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한국 스시집에서 한 2달 반 일한 거 빼고는 한국 분들한테 일을 안 했어요. 무조건 외국 사람들. 왜냐하면 일단 난 여기 영어 배우러 왔고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신을 영어 쓰는 환경에 익스포저 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 있잖아요. 한국 직장 생활 해봐서 한국 사람들이 그 인플로이한테 바라는 그게 있잖아요. 막 힘들게 일 시키려고 그러고 일한 만큼 대우는 안 해주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뭐 한국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서 좀 캐나다 사람들은 그래도 딱 정해진 대로 해주니까 굳이 한국 사람하고 일할 필요 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기에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외국 사람들하고 했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잡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잡 오퍼를 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한 45분 걸려요. 네. 별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리둥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디테일하게 정말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영어를 버벅거리면 당연히 하이어를 안 해주죠. 병원에서 일하는 건데. 그 실제로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방사선 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클리닉에서 많이 일하시는데 병원 인터뷰를 가끔 보세요. 우리도 도와주고 해서 보는데 통과를 거의 다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말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되겠다. 우리도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우리 슈퍼바이저 때도 얘기해서 좀 제 친구인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통과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그게 외국 사람들 일한 게. 캐나다에서 교육을 안 받고 캐나다 병원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 안 써줘요. 미안한데. 제 자랑은 아닌데 저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나다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미안한데. 그만큼 쉽진 않아요. 학교를 들어가면은 낫죠. 거의 뭐 취업이 된다고 봐야죠. 학교 들어간 애들은 뭐 90% 이상 99% 취업해요. 거의. 99%는 아닌가? 뭐 왜냐하면 학교는 영주권자 이상만 받아요. 학교 자체가 BC주는. 그리고 거기 공부도 힘들게 시키고 하니까 똑똑한 애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과에. 유학생들이 지원이 안 돼요. BC주는. 알버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펜쇼라고 이제 온타리오 쪽에 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명 안 뽑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에 BC주는 없어요. 그 제2병원 서리 메모리얼 하스피탈에 아웃페션트가 있어요. 짐 페리슨 아웃페션 센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방사선과에 그 발론티어를 하게 됐는데 뭐 발론티어는 이제 앞에서 이제 거기에 방사선과 이제 아웃페션트만 상대하는 방사선과긴 해도 MRI, CT, 초음파, 핵의학과, 뭐 카디오, 심장, 그 심전도
되게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어요. 맘모그래피도 있고 뭐 유방암 클리닉 센터도 있고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뭐 기계가 있긴 한데 뭐 할머니들도 많고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고 이 검사 딱 보고서 그러니까 검사를 본다기보다는 그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길 헤매지 않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그 방사선사였기 때문에 서티파이드 된 방사선사였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잘 알잖아요. 좀 더 했죠. 옷을 어떻게 갈아피는지도 알고 무슨 검사가 필요한지도 알고 하니까 좀 액티브하게 하니까 이제 슈퍼바이저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놀랬던 게 이게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볼런티어도 경쟁이 심해요. 이 봉사활동도 경쟁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메디컬 관련 잡을 잡기 위해서는 이 봉사활동 필수로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 경력이 없으면 메디컬 그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다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볼런티어 잡에 다른 저랑 같이 시험 준비했던 한국 사람도 어플라이 했는데 이분은 안 됐어요. 그게 저만 됐었어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준비하는 게 저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한국 분들이 병원에 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되게 오래전에 오셨던 분이세요. 우리 저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 시험 보기 전에 저랑 같은 그 한국분 한 분 같이 시험 준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뭐 4년인가 5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사선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BC주에서 최소한 제가 다른 주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정보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영어 시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 근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패스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소스가 너무 없고 하는데 막 그렇게 뭘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또 경력도 한 4년 있고 당연히 한국 시험 다 패스했었고 그랬지만 여기는 공부가 좀 깊어요. 넓지는 않은데 한국은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방사선 관련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T, 울트라사운드, 핵이학, 방사선 치료 전부 MRI까지 전부 다 하는데 여기는 딱 엑스레이랑 플로로만 해요. 그거를 2년 반, 그때는 2년 반 과정으로 했었거든요. 방학도 없이. 실습 1년 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깊이가 다르죠. 저희는 캐나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은 실습을 1년 이상 다 한 거예요. 캐나다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실습을 하는. 캐나다 학생들은 다 검사를 직접 자기가 해요. 저희가 봐주고 그냥. 실습만 하는지 봐주고 체크만 다 검사 끝나면 체크만 해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이 시스템 베이스 통합형으로 나오거든요.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OR 서전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시암을 뭐 이렇게 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스로라지 필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한국 세팅하고 너무 다르고 내가 있던 병원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던 것도 많고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병원은 모든 걸 다 하는 병원, 진짜 큰 병원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병원보다 훨씬 큰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사이즈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안 하는 검사가 많이 없고 내가 안 해본 검사도 너무 많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거기서 한국 분이 2분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통해서 BCI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소스를 다 얻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봤더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죠.
족보. 사실 족보를 발견했죠, 사실. 거기서. 이래서 얘네들이 시험을 다 합격하는구나. 모르고 우연히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신 분도 그게 족보라고 생각도 못하고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족보 같다. 그랬더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좀 운이네요. 예, 이게 운이 좋았. 여기는 한 100만 원 돼요. 라이선스 시험 1000불. 예, 여기서는 한번 보는데 저 때 1000불이요 88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더 올라서 1000불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국은 글쎄 얼마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쌌던 것 같은데요. 이게 캐나다에 오시면 뭐 저는 뭐 저희 과 굉장히 강추하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라.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당장 들어가는 돈,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을 들어가고 영어가 좀 부족하면 기술이 영어를 커버해 준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세요.